나스닥은 1.4% 크게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폭등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비트와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이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TQ는 4.16% 하락에 현재 68불이 뚫렸습니다. 테슬라는 330불 부근입니다. TQ는 네프콘에서 70불 이상에서 매도 베타 조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TQ를 그 누구보다 최저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그 어떤 유튜버와 투자자보다 더 바닥에서 매수했습니다. 이후 70불이 넘었을 때에는 네프콘의 베타 조절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70불 이상에서 베타 조절을 이미 했습니다. 네프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130불 진입입니다. 속슬은 TQ 70불 정도일 때 19불과 20불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7불까지 하락했습니다. 어제 모든 주식은 국채 입찰 이후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AI를 활용한 미래를 보여주는 역대급 혁신을 보여주었고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식을 폭락시킨 이유는 국채 입찰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입찰이 부진하다는 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달러 또한 폭락 중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달러와 일본 엔화 USD 엔지표인데 주식이 계속 폭등할 때 150을 향해 달렸습니다만 현재는 폭락한 모습입니다. 주식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가 떨어짐에 따라 입찰률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채권 자경단에 의해 썰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MF 같은 경우 작년 9월까지 폭등을 했을 때만 해도 국채를 사야 된다는 유튜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리를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말했죠. 모든 신화 멤버들에게 국채 레버리지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역대급 최저가 갱신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국채 레버리지 매수하라고 하는 유튜버들, 애매한 투자 인플루언서들 조심하세요. 금리 예측은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연준입니다. 국채 시장은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는 격인데 인플레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하원에서 정책이 통과되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막대한 감세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어제 입찰도 부진하고 국채 투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채권 자경단이 썰어버렸다는 이유도 국채를 던지면서 트럼프에게 정반대의 힘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를 트럼프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 상승과 강제 인플레 유도입니다. 채권 자경단에 대항할 수단이 바로 주식을 올리고 비트코인을 올리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노망이 들어서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이 오르냐 내리느냐는 트럼프와 채권 자경단의 싸움입니다. 트럼프는 올려서 그들을 굴복시키고자 하고 채권 자경단은 시장에 발작을 주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정치적 발자취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매크로를 읽는 힘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와 채권 자경단이 싸우는 사이 갈 곳 없는 유동성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 때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일 때 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무료 채널인 RS 비트코인 군단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매수를 진행했고 함께 모두 대기했습니다. 그때 매수한 비트코인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군단 채널에 함께 무료로 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네프콘 발자취를 살펴보자면 저는 지난달 네프콘에서 중국을 필두로 한 유동성 랠리를 말씀을 드려왔고 다음 애떠하이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수백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비트코인 대폭락을 시작했을 때 저는 49K가 오면 시즌 종료 인정한다는 파격적인 말까지 말씀드리면서 77에서 78K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때 손절하고 싶으시면 한두 달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처음 드렸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손절하지 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극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차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은 그 유동성을 흡수해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정말 제가 수백 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 한 달 전 4월 7일 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할 때 매수를 진행했고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일 때에도 저는 정답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 위에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그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괜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유동성의 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어제도 네프콘으로 비트코인 랠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유 또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9일에는 비트코인 군단에서 경로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채널에서 너무나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한 개도 없는 분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아마존까지 제쳐버렸습니다. 다음 타겟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비트코인이 제일 저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갑니다. 이제 정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터키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모든 자산 대폭 등 원화 가치는 이제 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투자하셔야 합니다. 10년 뒤 내 현금의 가치는 새 토막이 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인플레 파이터가 되어 가장 좋은 자산들을 계속해서 매수해왔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유한 비트코인 현물은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